1월 20일 오전 8시에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 신종 확진환자를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하였습니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세계보건기구 하였습니다. WHO가 세계적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는데요. 그전까지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내린 것은 지난 1968년 홍콩 독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컫는 말로서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고 명명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인 COVID-19의 한국어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최근에 SARS 코로나 바이러스 2로 명명된 바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호흡기를 통한 감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튀는 어떤 비말을 우리가 흡인하게 됨으로써 병을 옮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일단 감염이 되게 되면 5일 정도의 무증상 기간을 거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증상 기간 동안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상 초기에는 환자와 정상인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기존의 감기나 다른 독감처럼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호전을 꾀하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원칙적으로 감기, 독감, 코로나19는 초기 증상에서 구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특징적으로 볼 때 일반 감기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다양하면서 증상 초기에 경미한 특징이 있습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 고열이나 심한 몸살과 같은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처음에 고열 이외에 설사와 같은 소화 증상이 보이기도 하고 4일에서 7일 정도가 지나면 호흡곤란,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 증상, 즉 폐렴 증상이 동반합니다. 코로나19 예방 국민 행동 수칙 하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둘,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셋,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넷, 사람이 많은 곳으로 외출하거나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다섯, 사람 많은 곳은 방문 자제. 여섯,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면역력이 있는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 건강한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하더라도 가볍게 앓고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가볍게 앓는 것과 걸리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대의 경우 현재 27% 이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안심하지 않고 항상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하는데요. 그럼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을 묻히고 비누로 거품을 낸 후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2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3단계는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주세요.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주세요. 5단계는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 6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손 씻기는 자주 30초 이상 꼼꼼히 손 씻기 생활화로 코로나19를 예방하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하나, 출근, 등교 등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둘, 3, 4일 경과를 관찰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세요. 셋, 38.5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이 심해질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세요.
넷, 의료기관을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주세요. 다섯, 진료 시 해외 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립니다. 여섯,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확진자의 비말 등이 묻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한 직후에는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고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가격리 시 행동 요령. 하나, 자가격리 대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합니다.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다면 좋겠지만 공용으로 사용 시에는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꼭 소독하세요. 셋,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넷, 가족이나 동거인과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섯,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해서 깨끗이 씻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 손 씻기,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합니다. 기침 후 손 씻기, 손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위협이 계속되는 이유는 첫째,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부족. 둘째, 해외여행의 급증. 셋째, 현대인의 면역력 저하. 넷째, 폭염 등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요 감염병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으로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인두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A형 간염 증상에는 발열, 식욕 감퇴, 구토, 쇠약감, 복통, 설사 등 다른 간염과 증상이 유사합니다. 항체 양성률이 낮은 20대에서 40대에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올바른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20대에서 40대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결핵의 증상은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 감소, 지속된 기침, 피로를 들 수 있습니다. 2주 이상 기침을 하거나 결핵 환자와 접촉했다면 결핵 검진을 받고 기침 예절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5대 행동 수칙. 첫째, 올바른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입니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등 많은 감염병은 세균 바이러스가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을 만지거나 코를 만지거나 입을 통해서 전염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 후, 그리고 조리하기 전에는 올바른 손 씻기를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모든 전염병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손 씻기를 생활화, 습관화하세요. 둘째, 기침 예절 지키기. 환자가 기침을 할 때는 침방울을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방울이 탁자나 문손잡이에 묻어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만질 때 손에 묻어서 눈, 코,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기침을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고서 기침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음식 익혀 먹기. 충분히 익힌 음식, 끓인 물 등 안전한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방접종 받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A형 간염 접종, 홍역 유행지역 방문 시 접종 등
일정대로 예방을 꼭 접종받기 바랍니다. 5째, 해외여행 전 감염병을 확인하고 해외여행력 알리기. 해외여행 시에는 방문할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약, 예방접종 등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감염병 발생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나우 홈페이지 또는 1339 감염병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여행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터널 안에서 차들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더니 4.5톤 화물차가 갑자기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4중 추돌로 이어진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원 여러분들은 운전 중 교통사고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막상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크게 놀라 당황하게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시 명심할 것 3가지. 바로 부상자 구호, 2차 사고 예방, 신고입니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빨리 연락하고 개인이 부상자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탈골이나 척추 손상 등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차에 불이 붙었거나 어두워 2차 사고 위험이 있다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2차 사고는 더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잘잘못을 따진다거나 보험사를 기다린다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놔두지 말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바로 근처 안전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 후방에 삼각 표지판이나 불꽃 조마개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차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극히 위험하니 근처 안전지대로 이동합니다.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왼쪽 측면을 부딪히고 갑니다. 충격을 받은 시내버스는 도로 밖으로 튀겨져 나가면서 공장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출퇴근 광역버스의 안전띠 착용률은 겨우 20%라고 합니다. 차가 시속 80km로 벽에 충돌했을 때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16배나 더 크게 다친다고 하는데요. 택시와 버스도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안전띠 착용 생활화하셔야겠습니다. 2016년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에서 관광버스 화재로 탑승객 20명 중 10명이 미처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문이 끼어 열리지 않았던 건데요. 모든 버스에는 비상망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깰 때는 가운데가 아닌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야 깨집니다. 유리가 깨지면 베이지 않게 창틀에 옷이나 커튼을 깔고 나가는데 노인과 아이, 여성 등 약자를 먼저 탈출시키십시오. 버스 내 서서 음주 가무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를 유발을 합니다. 사고 시 승객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더 크게 다치게 됩니다. 버스 내 음주 가무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거 범칙금 10만 원의 벌점 40점으로 운전자는 바로 면허 정지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터널 운전 시 3가지 수칙이 있는데요. 첫째, 전조등 켜기. 둘째, 터널 안 추월 금지. 셋째, 속도 줄이기입니다. 터널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일반 교통사고 대비 치사율이 2.3배나 높지만 대피 통로나 재현 설비를 갖춘 곳은 전체 터널의 25%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터널 안 사고 시 대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터널 안에서 내 차나 주변 차량에 불이 났을 때 초기라면 50m마다 있는 소화기를 가져와 진압해야 합니다.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둔 채 가까운 출구를 찾아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터널의 출구가 멀리 있다면 반대 차선으로 연결된 피난 연결 통로를 찾아야 합니다. 피난 연결 통로는 500m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찾아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명심할 것 3가지. 바로 부상자 구호, 2차 사고 예방, 신고입니다. 택시와 버스 탑승 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야 하고 버스 사고 화재 시 비상망치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세게 쳐서 깹니다. 터널 운전 시 3가지 수칙. 전조등 켜기,
추월 금지, 속도 줄이기입니다. 만약 불길이 커졌다면 차 열쇠를 꽂아둔 채 빠르게 탈출하세요.